인생 후반, 행복의 조건.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 하나둘 늘어가는 주름, 예전 같지 않은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깊어지는 인생의 고민들. 젊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해질까? 돈을 더 벌어야 하나? 더 큰 집이 있어야 하나? 아니면 좋은 차, 좋은 옷이 있어야 행복한 걸까?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보니 행복은 더하는 것에서 오지 않더군요. 행복은 오히려 줄여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더 갖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나이 들고 나니 욕심을 줄이는 게 더 행복하더라. 그분의 말이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줄이고 비워낼 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남은 인생이 훨씬 더 빛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살 버른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지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노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금씩 줄이고 조금씩 바꿔가야만 우리의 노후가 더 단순하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 어르신들께 들었던 삶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후로 갈수록 줄여야 행복해지는 5가지. 말, 외로움, 화, 밥, 그리고 물건. 이 5가지는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지금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훨씬 더 행복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줄이고 계신가요? 또 어떤 것을 여전히 붙잡고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남은 날들이 조금 더 평화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행복은 더함보다 줄임에서 온다. 노후는 비움의 시간이다. 줄이는 용기가 삶의 품격을 지킨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줄여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어느 날 그 이야기가 엉뚱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 순간의 배신감과 허탈함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62세의 한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에게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은퇴하고 보니 생활이 빠듯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이다. 진심으로 조언을 기대했지요. 하지만 그 친구는 별다른 위로도 해결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려듣는 듯 하더니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본인 귀에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내 사생활은 줄여야겠구나. 믿음도 상황도 영원하지 않구나.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에는 둔감하고 나의 이야기는 남에게 흥미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말은 줄여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친밀해질 것 같지요? 하지만 오히려 멀어지기도 합니다. 말 속에는 의도치 않은 오해와 약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라는 말에 순간 흔쾌히 승낙했다가 돌려받지 못해 소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신뢰도 존중도 결국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고 침묵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할 줄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경청은 최고의 매너이고 또한 가장 지혜로운 말하기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젊었을 땐 내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존재가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하려 애썼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말을 아끼는 침묵, 그것이 결국 품격입니다. 사생활은 나눌수록 약점이 된다. 경청은 최고의 매너다. 말보다 침묵이 지혜다. 두 번째, 외로움을 줄여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병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친구나 가족과의 단절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 가장 힘든 건 사실 외로움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방 안에 혼자 머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젊을 때는 외로움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든 나가면 친구가 있었고 연락하면 함께 어울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고 어느 날 문득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80세가 넘어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내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재산도 더 주었지. 그런데 나이 들어 경제적 권한을 넘겨주고 나니 그 아이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더구나.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돈을 요구하거나 집을 팔자고 설득했을 때 그 어르신은 뼈저린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지요. 자식에게도 거리가 필요하구나. 외로움이 두려워 다 퍼주다가는 내가 무너지는구나. 외로움은 사실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에는 외로움을 친구처럼 대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무 인연이나 붙잡다 보면 그 관계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고마움은커녕 상처만 남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때로는 가족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면 관계는 오히려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여행을 가는 것.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 익숙해지면 그 시간은 고요하고 충만한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여행을 다녀온 뒤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동반자 같더군요. 여러분,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라면 이제 놓아주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붙잡는 그 끈이 결국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고립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강해지고 결국은 더 깊은 행복을 누립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친구다. 악연은 끊어야 평화가 온다. 혼자 설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 세 번째, 화를 줄여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소한 말에 괜히 욱해서 나중에 돌아보니 별일 아닌데 괜히 화를 내서 후회한 적.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참았던 화가 더 쉽게 터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땐 그래도 참았는데 요즘은 괜히 짜증이 나. 혹시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저는 어느 날 식당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종업원에게 큰 소리 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화내는 모습, 나도 언젠가 저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사실 화라는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서운함, 피로, 불안, 외로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쏟아내버립니다. 결국 상처는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깊게 남지요. 더 무서운 건 화는 내 건강까지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화를 낼 때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머릿속은 흐려집니다. 한 번은 지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늘었나 했더니 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오고 스트레스가 쌓여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즉, 화가 많아졌다는 건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를 느낄 때는 일단 멈추세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화낸다고 해결될 일이야? 이 화가 나에게 남기는 게 무엇일까? 이 짧은 질문만으로도 화는 점차 누그러지고 분노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줄이니까 오히려 인생이 길어지는 것 같더군요. 그 말이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진리였습니다. 화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걷기, 음악 감상, 글쓰기, 혹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분노를 덜어낼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품격은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힘에서 옵니다. 화를 줄이고 차분히 대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존경을 받고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화는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다. 분노는 습관이 된다. 화를 줄일 때 품격과 행복이 찾아온다. 네 번째, 밥을 줄여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먹는 대로 늙는다. 어릴 적엔 부모님이 늘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밥 많이 먹어야 큰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배부를 때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많이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군요. 오히려 많이 먹는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76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과식을 버리지 못했어. 맛있는 음식을 보면 늘 자제하지 못했지. 60대까지는 괜찮았는데 70대가 되니 몸이 버티질 못하더군. 그분은 소화불량, 위장장애, 그리고 혈압과 혈당까지 흔들리며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조금 덜 먹었더라면 내 몸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결국 식습관의 결과입니다. 많이 먹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 당뇨 위험이 커지고 혈압이 상승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관은 점점 좁아져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특히 과식은 나이 든 몸에게는 독입니다. 젊었을 때는 소화력이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장도, 간도, 신장도 모두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식의 습관을 가진 분들은 9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 먹으니 혈관이 깨끗하고 몸이 가볍고 마음도 가볍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 장수촌의 어르신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소박하고 적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 우리는 젊을 땐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먹고 마시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걸까? 노년의 삶에서 밥을 줄이는 건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삶을 절제하는 태도이자 내 몸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밥을 차려줄 사람도 없고 시간에 맞춰 먹는 것도 귀찮아져. 배가 고플 때까지 참다가 한 번에 몰아먹은 적. 그게 바로 과식의 시작입니다. 혼자 살거나 은퇴 후 규칙이 사라지면 식습관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후 건강을 위협하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가 고프다고 한꺼번에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을 간단히 하고 과한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은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먹고 싶은 욕심이 들 때 젓가락을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았다네. 밥을 줄여야 오래 살 수 있고 마음도 더 편해진다는 걸.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더 먹고 더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덜 먹고 더 가볍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과식은 늙은 몸에 독이 된다. 소식은 장수와 평안의 비밀이다. 밥을 줄일수록 삶이 가벼워진다. 5번째, 물건을 줄여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본 적 있으신가요? 방마다 쌓여있는 책과 옷, 한 번도 쓰지 않은 가전제품, 선물 받았지만 서랍 속에 그대로 잠든 물건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걸까요? 아니면 점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걸까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책 읽기를 좋아해 방마다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은 그의 자랑이자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책장 옆을 지나가다 넘어진 책더미에 발이 걸려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끼던 책들이 이제는 나를 위협하는 짐이 되었구나. 그 후 그는 마음 단단히 먹고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기부할 건 기부하고 중고 서점에 보낼 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책장 한 칸에만 정말 소중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넓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건은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기억,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기억은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야기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물건을 붙잡고 사는 건 과거에 매여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과거보다 현재를 더 가볍게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떠난 뒤 집안 곳곳에 남겨진 물건들. 버리자니 아깝고 그대로 두자니 짐이 되는 것들. 하지만 결국 그 물건들은 나의 체력과 에너지가 줄어드는 노년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집안은 점점 좁아지고 안전도 위협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하나씩 비우기. 오늘은 책 한 권, 내일은 옷 한 벌.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만 남기기. 누군가 준 선물이라고 다 간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나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만 두는 겁니다. 정리한 공간을 즐기기. 물건을 줄이고 나면 집이 넓어지고 그 여백에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물건을 가진 사람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비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집안이 깔끔해지고 내 마음이 홀가분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행복이 아닐까요? 물건은 많을수록 짐이 된다. 줄일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가벼워진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다. 줄임의 지혜가 남기는 삶의 품격.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줄여야 할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을 줄이고, 외로움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밥을 줄이고, 그리고 물건을 줄이는 것.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나도 이제 줄여야겠다라는 다짐이 생기셨나요? 인생은 젊을 때는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배우고, 더 벌고, 더 쌓아야만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줄임에서 온다는 사실을요. 말을 줄이면 내 품격이 지켜집니다. 외로움을 줄이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를 줄이면 건강과 존경이 함께합니다. 밥을 줄이면 몸은 가벼워지고 인생은 길어집니다. 물건을 줄이면 집도 마음도 넓어집니다. 사실 줄인다는 건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줄인다는 건 곧 더 소중한 것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말을 줄이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물건을 줄이니 자유가 생겼습니다. 밥을 줄이니 건강이 남았고, 화를 줄이니 존엄이 지켜졌습니다. 외로움을 줄이니 오히려 더 깊은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줄임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본질을 되찾는 과정이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줄이면 넉넉해진다. 노후는 바로 그 진리를 실감하는 시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장 줄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말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래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 더 가볍고, 그 안에서 훨씬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줄임의 지혜로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줄임은 이름이 아니라 본질을 되찾는 일이다. 비움 속에서 평화와 자유가 자란다. 품격 있는 노후는 줄임의 용기에서 시작된다. 감사합니다.